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직접 실험하는 피크입니다.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더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아니면 지금이 기회일까 하는 설렘? 사실 저는 11월 13일에 삼성전자 주식을 52,1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매매일지를 썼는데요. 재미있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 보니 아직 매수 시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군요. 4만 초반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손절거고. 이 댓글들을 보니 삼성전자를 매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지표로 보기에 딱 좋았죠? 사실 운이 좋았긴 했지만 여러 이유로 과도하게 저평가되었다는 생각에 매수를 했었죠. 삼성전자는 15일 국내 증시 장마감 이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주가의 저점을 암시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4개월 만에 8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급락했죠. 이런 급격한 하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 둘째, AI 반도체 기술에서의 격차. 셋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금리 인상과 글로벌 변수. 이처럼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을 잠시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1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그마치 1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죠. 게다가 3개월 내에 3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까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주가 부양 정책인 것이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에도 자사주 매입을 단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개월 동안 주가 50% 상승했었죠. 물론 이 시기에는 경쟁이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의 위력은 대단했죠. 자사주 매입 이후 삼성전자는 빠른 반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처럼 빠르게 반등할 것 같진 않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과거 사례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경쟁력 악화 및 글로벌 악재가 있긴 하지만 악재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저평가 상태인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사인 TSMC에 비해 낮은 PER을 기록 중입니다. 경쟁사인 TSMC의 PER이 30.2배에 달하는 것에 비해 삼성전자의 PER은 약 11.4배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즉, 삼성전자는 자산 대비 주가가 낮다는 점도 저평가 상태를 보여줍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시가총액 2위 기업과의 격차가 줄어들며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과도한 저평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352조 2171억 원으로 SK하이닉스 138조 9757억 원의 약 2.53배 수준입니다. 2016년 당시에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의 약 7.79배로 격차가 가장 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35조 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삼성전자는 약 116조 원 감소하며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저평가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로 인해 올해 3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며 주가는 5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격차가 부각되면서 SK하이닉스와의 비교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진은 단기적 요인에 불과하며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HBM 고대역폭 메모리 과잉 투자보다는 기술 리더십 강화를 통해 성과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및 5세대 기술을 통해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을 재정비하여 TSMC와의 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패스트 팔로워로서 명성을 쌓아온 삼성전자는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외부 요인과 단기적인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저평가 상태임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특히 과거 시가총액 2위와의 격차가 줄어들던 시기에도 삼성전자는 꾸준히 기술적 혁신을 통해 반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저평가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와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기술 강화가 주요 관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꾸준히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삼한전자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락한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 배당률이 더욱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시가 배당률은 현재 주가 기준 약 2.7%, 우선주는 3.15%입니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더 높은 시가 배당률을 누릴 수 있죠. 이는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2.5에서 3.4%와 유사한 수준으로 우량주인 삼성전자의 안정성과 더불어 주가 반등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특별 배당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어 저평가 상태에서 장기 보유 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당 정책 후퇴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주가에서의 삼성전자는 배당과 성장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발표는 단기적으로 주가 방어를 위한 강력한 신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술 경쟁력 강화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병행하며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실험 소식을 받아보세요. 피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